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키던 조국의 실체입니까? 저를 쏜 건 적군도 아닌 제 동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북한군 JSA 여군 장교였습니다. 공화국의 얼굴이라 불리던 29살 박서진. 어느 날 여동생이 부패를 신고했다는 명목으로 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죄도 없는 동생은 26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자매를 키워주신 할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탈북을 결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쏴! 당장 쏴라! 더 이상 못 가게 죽여! 등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그녀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m 그 선만 넘으면 자유였습니다. 같은 동포에게 쫓기며 죽기 살기로 뛰는 그녀. 5분. 딱 그 5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왜 그녀는 목숨을 걸고 뛰어야 했을까요? 눈물겨운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시청자님께 오늘의 행운과 복을 함께 드립니다. 2023년 10월 17일 새벽 5시였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숙소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북한군 JSA 여성 장교였습니다. 계급은 상위, 남한으로 치면 대위급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군사분계선 방향이었습니다. 저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서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7년간 매일 아침 반복했던 루틴이었습니다. 세면하고 군복 입고 점호 서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며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었습니다. 북한군 JSA 여성 장교 정복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군복에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상위. 7년 동안 이 계급장을 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모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서진, 너는 할 수 있어.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면서 7년 전 첫 배치 날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22살의 박서진은 김일성 종합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JSA 배치였습니다. JSA 선발 통보를 받던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자 출신이셨습니다. 이미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날의 자랑스러운 얼굴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딸이 공화국의 얼굴이 되다니.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외할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서진아, 자랑스럽구나. 우리 집안의 영광이야. 그리고 여동생 하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19살이던 하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멋있어. 나도 언니처럼 될래. JSA 선발 조건은 엄격했습니다. 3대가 깨끗한 핵심 계층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키는 165cm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외모가 출중해야 하고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했습니다. 5단계 사상 검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키 168cm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자였습니다. 북한 최초의 여성 JSA 장교로 선발되었습니다. 선발 담당 간부가 말했습니다. 동무는 이제부터 공화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요. 남조선 괴뢰들 앞에서 우리 공화국의 위엄을 보여주시오. 배치 전 3개월간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대남 심리전 훈련이었습니다. 남한 문화와 언어와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 그것이 훈련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분석했습니다. 물론 비판적 시각으로였습니다. 남조선의 타락한 자본주의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전용 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왜 남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웃는 걸까요? JSA에 배치된 후 7년간 서진의 시선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제국주의 앞잡이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3년에서 4년차가 되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는 남측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잡고 평화로운 얼굴로 걸어 다녔습니다. 5년에서 6년차가 되었습니다.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로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7년 차인 지금이었습니다. 서진은 확신했습니다. 저 선만 넘으면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2022년 봄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리성철이라는 자였습니다. 45살이었습니다. 당 고위 간부의 친인척으로 권력 있는 배경을 가진 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불쾌했습니다. 리성철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JSA까지 왔구만. 대단하네.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저도 조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리성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그때부터 리성철의 접근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녁에 내 숙소로 와서 보고해. 여자 혼자 힘들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서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저는 업무만 하겠습니다. 리성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절당한 모욕감이 그의 눈에 서렸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서진은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023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동생 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연이는 26살이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영어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명랑하고 정의감 넘치는 동생이었습니다. 언니인 서진을 누구보다 존경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하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침착하게 말해봐. 리성철이라고. 중대장 말이야. 그 사람 불법 거래 현장 봤어.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연이가 설명했습니다. 평양 고려호텔에서 서류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리성철과 중국 상인의 밀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수십만 달러 규모의 외화 거래였습니다. 국가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문제는 리성철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이 날 봤어. 어떻게?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하연아, 진정해. 옳은 일을 해야 해. 옳은 일? 증거가 있으면 당 검열기관에 신고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 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말대로 할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제대로 조언한 걸까요? 이 순간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연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리성철이라는 자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 고위 간부와 연결된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맞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이 왜 위험해야 하는 걸까요? 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왜 두려워야 하는 걸까요?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처벌받는 나라였습니다.
창밖으로 군사분계선 방향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끌려가지 않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외쳐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기로 가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 생각을 금방 지웠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이 나라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연이가 옳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점호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경계 근무에 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하연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측 관광객들이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7년간 봐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부패를 고발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를까요? 왜 이 나라에서는 옳은 일을 하면 위험해지는 걸까요?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7년간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내일 고발장 제출해. 증거 다 준비했어. 걱정 마. 조심해. 언니가 항상 응원해. 그것이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이 평화로운 날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박하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당 검열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거래 장부 사본과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합니다. 검열기관 담당자의 표정은 애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하연이는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배웠습니다. 부패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10월 1일 새벽 4시였습니다. 박하연의 집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에 하연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박하연 동무, 따라와야겠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남조선 반동문화유포죄로 체포한다. 하연이의 방에서 남한 드라마가 담긴 USB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누명입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연이는 끌려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연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소나기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USB는 하연이가 본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리성철이 미리 심어둔 함정이었습니다. 고발장 제출 3일 만에 역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말한 자가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월 3일이었습니다. 서진은 JSA 근무 중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리성철 중대장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리성철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박서진 동무 앉게. 서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리성철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네. 무슨 일입니까? 여동생이 반동문화에 빠졌더군. 남조선 드라마를 몰래 보고 퍼뜨렸다네. 평안남도 개천교화소로 이송될 예정이야. 서진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이가요? 반동문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리성철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 내가 협조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리성철이 책상에서 일어나 서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둘이 좀 더 가까워지면 어떨까? 내가 당에 말 좀 해주면 여동생 형량 줄일 수 있어.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남자가 모든 걸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연이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리성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후회할 거야. 10월 6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72살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손녀 하연이 체포 소식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심장이 멈췄습니다. 서진에게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진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마저 잃은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에 다녀오겠습니다. 리성철이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되네. 반동분자 가족은 휴가 없어. 게다가 자네도 곧 조사받을 거야. 저도요? 무슨 조사입니까? 성분 재심사. 여동생이 반동이니 자네도 의심받는 거지. JSA 배치 해제될 수도 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년간 충성을 바쳤습니다. 7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누명을 쓰자 자신까지 의심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믿어온 나라의 실체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숙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를 잃었습니다. 여동생은 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키던 나라입니까? 정의를 말한 하연이가 범죄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권력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약자는 짓밟히고 강자는 웃는 나라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나라입니다. 창밖으로 남쪽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군사분계선 너머의 불빛이었습니다. 저기는 다를까요? 7년간 봐온 남측 관광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끌려가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하연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리성철의 악행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보위부 조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서 하연이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의 남쪽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연아, 기다려. 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진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야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면 안 되었습니다. 서진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부은 눈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군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처럼 점호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리성철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박서진 동무, 안색이 안 좋구만. 어디 아파?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리성철이 비웃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서진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측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관광객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기로 갈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서진은 군사분계선을 바라봤습니다. 50m였습니다. 딱 50m만 뛰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50m는 지금 당장 넘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보이부 조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반드시 탈출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연아, 기다려. 언니가 반드시 갈게. 10월 10일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공식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박서진 동무 조사에 협조하시오. 날짜는 10월 12일 오전 10시. 장소는 평양보위부 본부.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자신도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환장을 받으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보위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진실이고 거짓이고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백해야 나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0월 12일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JSA에서 평양까지 3시간을 이동했습니다. 호송 차량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평양 거리에 선전 포스터들이 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강성대국, 사회주의 낙원. 그 구호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위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이 적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공기마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에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고문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신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철제 의자가 있었습니다. 녹음 장비가 있었습니다. 강한 조명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신문관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4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서진 동무 앉으시오. 서진이 철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JSA 장교라. 엘리트였구만. 하지만 가족 중에 반동이 나왔으니 여동생은 무고합니다. 강민혁이 비웃었습니다. 무고? 증거가 있는데? USB에서 남조선 드라마 나왔어. 그건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하연이는 그런 거 볼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조작했다는 거지?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리성철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인간이 모든 걸 조작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자신만 더 위험해질 뿐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강민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숨기는 거야? 신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너도 여동생이랑 같이 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언니가 USB 구해준 거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남조선 문화 좋다고 여동생한테 말했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7년간 JSA에서 충성했습니다.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 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백하거나 죽거나. 서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여동생이 혼자 한 거네? 그럼 여동생은 총살이야.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이가 총살 당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연이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강민혁이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백하면 여동생 살려줄 수도 있어. 교화소 10년으로 줄여줄게. 안 하면? 여동생 총살이고 너도 교화소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 자백을 하면 하연이가 산다고요? 하지만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실을 말하면 둘 다 죽는 건가요? 서진은 김일성 종합대 심리학과 출신이었습니다. 신문관의 심리를 읽으려 했습니다. 강민혁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잠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신문관 동무도 가족 있으시죠? 강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런 조작된 사건. 동무도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강민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동무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조작이라는 거. 누군가 권력 있는 사람이 시킨 거라는 거. 강민혁이 책상을 쳤습니다. 입 조심해. 그런 말하면 더 큰일 난다. 저도 어차피 끝이잖아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혁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오시오. 서진은 호송되어 임시 구금실로 옮겨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저게 자신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좁은 구금실이었습니다. 딱딱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 자백을 할까요? 그러면 하연이가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리성철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까요? 그러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연이는 총살당하고 자신은 교화소에서 썩을 것이었습니다. 제3의 길이 필요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백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인해도 안 됩니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JSA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탈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날 2차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어젯밤 생각 잘했어?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여동생을 위해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 전부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리성철 이름은 끝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3일간의 신문이 끝났습니다.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일단 JSA로 복귀해도 좋소? 하지만 계속 조사할 거니까 도망가지 마시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일단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 화상 자국도 있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당한 것이었습니다. JSA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탈출해야 합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군사분계선 방향이었습니다. 50m. 그 50m가 자유와 죽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반드시 넘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하연아, 기다려. 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JSA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치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반동분자 가족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김영희가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진 언니, 괜찮아요? 어디 다녀온 거예요? 응, 잠깐 평양 볼 일 있었어. 많이 힘들어 보여요. 푹 쉬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희의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에 전기 충격 자국이 있었습니다. 3일간의 신문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진, 너는 살아남았어. 이제 탈출할 차례야. 창밖으로 군사분계선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10월 17일. 그날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5일 후였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남측 관광객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에 5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5분이 기회였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5일만 버티면 됩니다. 5일 후면 자유로워집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서진은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10월 13일이었습니다. 탈출 4일 전이었습니다. 서진은 JSA로 복귀한 첫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보이부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티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침 점호에 참석했습니다. 리성철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박서진 동무, 무사히 돌아왔구만. 보이부가 어땠어?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연이가 끌려간 것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자신이 고문당한 것도 전부 이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리성철이 킬킬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앞으로 조심해. 언제 또 불려갈지 모르니까. 서진은 경례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탈출해서 내 악행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7년간 관찰해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남측 관광객 버스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에 출발했습니다. 북측 경비교대는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5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관광객 버스가 출발하고 경비교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5분이었습니다. 그 5분 동안 경계가 느슨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버스를 향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탈출 경로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군사분계선까지 거리는 50m였습니다. 전속력으로 뛰면 15초에서 20초가 걸렸습니다. 동료들이 반응하는 시간은 3초에서 5초였습니다. 총격이 시작되는 것은 5초 후부터였습니다. 10초에서 15초간 총알을 피하며 뛰어야 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총에 맞을 확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급소에 맞으면 즉사였습니다. 다리에 맞으면 뛸 수 없어서 실패였습니다. 성공 확률은 30%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죽음이거나 수용소였습니다. 보이부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30%와 0%.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10월 14일이었습니다. 탈출 3일 전이었습니다. 서진은 평범한 척했습니다. 아침 점호에 참석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했습니다. 경계 근무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동료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군사분계선까지 가장 빠른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숙소 뒤편에서 가볍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50m 스프린트 연습이었습니다. 오래 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거리를 얼마나 빠르게 뛸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군용 장화끈을 조절했습니다. 너무 조이면 발이 아팠습니다. 너무 헐렁하면 벗겨질 수 있었습니다. 딱 맞게 조절했습니다. 호흡 훈련도 했습니다. 긴장 상태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10월 15일이었습니다. 탈출 2일 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총에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문당하다 죽을까요? 총살당할까요? 수용소에서 썩을까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50m를 전속력으로 뛰려면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후에 김영희가 다가왔습니다. 서진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짓 미소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언니,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영희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연루되지는 않을까요? 고마워, 영희야. 정말 고마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언니가 곧 떠나. 하지만 말할 수 없어. 10월 16일이었습니다. 탈출 전날이었습니다. 서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편지를 썼습니다. 하연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하연아, 언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너는 개천 교화소에 있겠지. 언니는 내가 무고하다는 걸 알아. 리성철이 너한테 누명 씌운 거라는 것도 알아. 언니가 너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살아서 진실을 밝힐 거야. 내일 언니는 큰 결심을 실행할 거야. 성공하면 자유로운 세상에서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실패하면 그래도 괜찮아. 언니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는 거니까. 외할머니한테도 미안해. 언니가 효도 못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언니는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 하연아, 살아남아.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언니가 꼭 너를 찾을게. 사랑해, 내 동생. 언니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방수 비닐에 넣었습니다.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이 편지가 유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살아남게 해주세요. 눈을 감고 탈출 과정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5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1단계.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생리통 핑계를 댑니다. 2단계. 관광객 버스 출발을 확인합니다. 3시 40분입니다. 3단계. 문을 열고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4단계. 지그재그로 뛰며 총격을 회피합니다. 5단계. 군사분계선을 돌파합니다. 성공하면 자유입니다.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0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진, 너는 할 수 있어. 7년을 준비했잖아. 오늘 너는 자유를 향해 뛴다. 떨리지만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서진은 군복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안주머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 바로 위였습니다. 군용 장화를 신었습니다.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오늘 이 장화로 50m를 뛸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뛸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뛸 때 머리카락이 시야를 가리면 안 되었습니다.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7년 전 처음 JSA에 배치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화국의 얼굴이 된다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공화국을 떠나려 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자유를 위해 떠나려 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숙소를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9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성공하면 자유입니다.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뛰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연아, 외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오늘 제가 해내겠습니다. 서진은 그렇게 운명의 날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10시, 11시, 아직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경계 근무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리성철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박서진 동무, 밥 좀 먹어. 쓰러지겠네.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이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교대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평소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화장실과의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73걸음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까지는 50m였습니다.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남측에서 관광객 버스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 20여 명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0분 후면 버스가 출발합니다. 20분 후면 기회가 옵니다.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서진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슬쩍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생리통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김영희가 눈치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아, 좀 아파. 화장실 다녀와요. 오후 3시 35분이었습니다. 서진은 리성철에게 보고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리성철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들은 참, 빨리 다녀와. 5분 안에 복귀해. 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5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5분이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37분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동료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경비병들 대부분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측 관광객들은 아직 구경 중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38분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문으로 박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버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군용 장화끈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이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측 경비병들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서진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연아, 외할머니, 저 갑니다.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41분이었습니다. 문을 확 열었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전속력으로 군사분계선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군용 장화가 땅을 박찼습니다. 바람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m, 40m, 3초가 지났습니다. 동료들이 반응했습니다. 박서진 동무. 저기 뭐야? 어디가? 박서진. 멈춰. 리성철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 지금 뭐 하는 거야? 쏴. 당장 쏴. 5초가 지났습니다.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왼쪽으로 스쳐갔습니다. 흙먼지가 튀었습니다. 서진은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30m, 25m,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오른쪽과 왼쪽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서진은 계속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20m, 15m, 탕, 허벅지에 뜨거운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총알이 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픔을 무시했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10m,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연아, 언니가 진실 알릴게. 군사분계선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유엔 건물이 보였습니다. 5m, 3m,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넘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외쳤습니다. 해냈다. 그대로 유엔 건물 뒤로 쓰러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왼쪽 허벅지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노스 코리언 디펙터, 메더컬, 위 니드 메더컬. 한국군 경비병들이 달려왔습니다. 탈북자다. 여성이야. 허벅지 총상, 출혈 심해. 지혈대가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버텨요. 곧 헬기 옵니다. 서진은 희미하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경비병이 대답했습니다. 네,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안전해요. 이제 안전합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중얼거렸습니다. 5분, 딱 5분 걸렸습니다. 서진의 눈이 감겼습니다. 50m의 질주가 끝났습니다. 자유를 향한 질주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해낸 것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의무병들이 뛰어왔습니다. 여성, 29세 추정, 허벅지 관통상, 출혈 많습니다. 서진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헬리콥터에 올려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했습니다. 의무병이 말했습니다. 버텨요. 병원까지 20분이에요. 버틸 수 있어요. 서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20분이요? 50m 뛰는데 5분 걸렸는데.
20분은 쉽습니다. 의무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버텨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수액이 연결되었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헬리콥터 천장이었습니다. 자유의 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해냈습니다. 하연아, 언니가 해냈어.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외할머니, 보고 계시죠? 손녀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에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일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일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일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헬리콥터 아니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서진의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수액 더 올려요. 출혈 계속 있습니다. 지혈대 더 줘요. 서진은 눈을 반쯤 뜬 채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의무병이 대답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이에요. 곧 도착해요. 버텨요. 서진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대한민국의 병원이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9세 여성, 허벅지 총상, 실혈 약 800cc. 들것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스쳐갔습니다. 서진은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유의 나라 불빛이었습니다. 응급수술실에 도착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숨 크게 쉬세요. 이제 주무실 거예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연아.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관통상이네요. 다행히 대퇴골은 무사합니다. 근육 손상이 좀 있어요. 대퇴동맥은 안 다쳤습니다. 정맥만 약간 손상됐어요. 봉합 시작합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이 종료되었습니다. 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2주에서 3주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서진은 회복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옆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여기가 어디일까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서진은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국군 수도병원이에요. 안전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7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입니까? 간호사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울어도 괜찮아요. 서진은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년간 숨죽여 울었던 것들이 다 터져나왔습니다. 외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42살의 남자였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다행히 뼈는 안 다쳤고 근육 손상만 있어요. 회복 잘 될 겁니다.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푹 쉬세요. 첫 식사가 주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직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서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왔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 왔습니다. 국정원 조사관이 방문했습니다. 이민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45살의 남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급하지 않아요. 회복 먼저 하세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말하고 싶습니다. 빨리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세요? 제 여동생이 북한 교화소에 있습니다. 무고하게 끌려갔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서진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JSA에서 7년간 근무한 것, 리성철이라는 중대장의 성추행 시도, 여동생 하연이가 리성철의 부패를 목격한 것, 하연이가 고발했다가 누명을 쓴 것, 외할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신 것, 보위부에서 고문당한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제 여동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조사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북한 내부 인원을 구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어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증언하시면 전 세계가 듣게 됩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목발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서진은 웃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서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짧아진 머리가 보였습니다. 다리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자유의 값입니다. 50m를 뛰며 맞은 총알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달리다 얻은 흉터였습니다. 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연아, 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기다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탄생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서진은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목발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인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서진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자유로운 햇살이었습니다.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국정원에서 보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원이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에요. 거기서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서진에게는 그 평범함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서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도 곧 자유롭게 웃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연아, 기다려. 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그리고 언젠가 너도 이 자유를 느끼게 해줄게. 차량이 하나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서진은 첫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성은 변조되었습니다. 얼굴은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진실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나라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옳은 일을 했는데 범죄자가 됐습니다. 부패를 고발했을 뿐인데 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총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진실이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서진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였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얼굴은 가렸습니다. 각국 위원 20여 명이 경청했습니다. 서진은 3시간 동안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 여성 군인은 더 힘듭니다. 성추행과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받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가족이 처벌받습니다. 제 여동생은 부패를 고발했을 뿐인데 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북한군은 겉으로만 강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JSA 경비병들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위원들이 반응했습니다. 영국 위원이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미국 위원이 말했습니다. 여동생 구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위원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서진은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아, 들었니? 전 세계가 내 이야기를 들었어. 언니가 약속 지켰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줘. 제발.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서진은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을 도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함께해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왔어요? JSA에서 뛰어왔어요. 총 맞으면서요. 정말요? 대단해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서진은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서지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박서진에서 서지원으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지원은 주민등록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지원은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연이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인 서지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탈북민 지원센터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탈북민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니, JSA에서 오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해요. 서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첫 월급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220만 원이었습니다. 서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번 돈입니다. 내 노동의 대가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월세 45만 원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방을 꾸몄습니다. 작은 책상과 침대와 옷장을 놓았습니다. 벽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외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여동생 하연이 고등학교 졸업사진도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하연아, 언니 잘 지내고 있어. 기다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서지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내 삶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연이는 아직 북한에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지원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하연이를 다시 만날 것이었습니다. 서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로운 밤이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이었습니다. 탈북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지원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오늘 그 선을 넘었습니다. 50m를 뛰었습니다.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다리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자유의 값이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 전 오늘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5분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서지원은 탈북민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와 시민단체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강연 제목은 5분간의 선택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저는 JSA에서 7년간 근무했습니다. 북한군 여성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50m를 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서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총에 맞을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나라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통일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갖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PTSD 치료도 계속 받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뛰는 꿈을 꿨습니다. 쓰러지는 꿈을 꿨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악몽 빈도가 많이 줄었어요. 서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악몽을 꿔도 금방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탈북 여성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미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2년 전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습니다. 지원 언니, JSA에서 오셨다며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란 씨도 두만강 건넜잖아요. 그것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총 맞으면서 온 건 언니밖에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지원은 새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째, 영어 공부에서 국제활동가 되기. 둘째, 북한 인권 개선 위에 더 많이 증언하기. 셋째, 하연이 찾을 방법 계속 찾기. 넷째, 건강 챙기기. 다리 재활 꾸준히 하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연아, 잘 지내니? 언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노트에 하연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처럼 썼습니다. 오늘은 대학교에서 강연했어. 내 이야기도 했어. 학생들이 눈물 흘리더라. 다들 내 편이야. 기다려. 통일되면 꼭 만나자. 벽에 붙은 하연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서지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 새로운 탈북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왔습니다. 눈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여기 적응할 수 있을까요? 서지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언니는 어떻게 오셨어요? JSA에서 뛰어왔어요. 총 맞으면서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총 맞으셨어요? 서지원이 다리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요. 50m 뛰다가 맞았어요. 하지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함께해요. 서지원이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성도 서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손길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연대였습니다. 서지원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저랬습니다. 무섭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의미였습니다. 혼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여기는 좋은 나라예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나라예요. 당신도 곧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지원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살아남은 거구나.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서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2025년 10월 17일이었습니다. 탈북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지원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판문점이었습니다. 남측에서 허가를 받아 JSA를 견학했습니다. 2년 전 넘어왔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파란색 유엔 건물이 보였습니다. 군사분계선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턱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이 턱을 넘었습니다. 총을 맞으면서 넘었습니다. 서지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땅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분간의 질주가 저를 살렸습니다. 50m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하연이가 있었습니다. 교화소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연아, 보고 있니? 언니가 여기 다시 왔어. 2년 전 이 자리에서 뛰었어. 그리고 살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연이가 보낸 바람 같았습니다. 언니가 계속 싸울게. 진실을 위해 싸울게. 정의를 위해 싸울게. 그리고 언젠가 꼭 널 데리러 갈게. 서지원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상담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탈북 여성이 있었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눈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서지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총 맞고 왔는데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당신은 안전하게 왔잖아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함께해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서지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약속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희망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지원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외할머니와 하연이 사진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판문점 다녀왔어요. 2년 전 그 자리예요. 손녀가 잘 살고 있어요. 하연아, 언니가 오늘도 강연했어. 내 이야기했어. 사람들이 다 내 편이야. 기다려. 통일되면 꼭 데리러 갈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탈북 2년. 오늘 판문점에 다녀왔습니다. 2년 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5분. 딱 5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50m를 뛰는 그 시간. 총알 한 발이 다리를 스쳤지만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서지원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박하연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말해서 처벌받는 사람들, 여자라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진실을 밝히려다 끌려가는 사람들. 서지원은 다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자유는 있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날 저는 하연이를 직접 데리러 가겠습니다. 반드시요. 서지원은 눈을 떴습니다. 자유로운 밤이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서지원은 싸울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자유를 위해 5분간의 선택이 만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서지원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뛰쳐나가던 순간, 총소리가 울리던 순간, 다리에 총알이 스치던 순간, 군사분계선을 넘던 순간, 그 5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북한군 장교 박서진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서지원이 태어났습니다. 서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악몽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또 북쪽 하늘을 바라볼 것이었습니다. 또 하연이에게 인사할 것이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도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지원의 삶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서지원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연이를 만났습니다. 하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기다릴게. 꼭 데리러 와. 그래, 반드시 갈게. 약속해. 두 자매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현실이 될 꿈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었습니다. 서지원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마을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